권력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있고 평택 사람들이 이렇게 이 근대라는 사회를 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균 평전 쓰면서도 아니 원균 장군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평택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별로 저항도 없고 더더욱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평택에 미군 기지가 이제 오는데도 옛날에는 좀 저항을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별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참 순박하고 착하고 제가 아는 평택 출신 친구들 다 착하더라고요. 정말 참 착하고 환경에 순응을 잘하고 해서 저같이 이렇게 자꾸 좀 빼다닥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착하고 아주 역시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택이 어떤 여기 개간도 많이 한 땅이고 이런 건 다 압니다, 그죠? 다 아는 거 다 이제 했으니까 좀 저런 거 보면서 실제로 여기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 평택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어떤 인간관계가 오고 가고 있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돈이라고 했는데 일단 경제적 관계죠.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첩은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겠죠. 간첩이 했는데 저는 이제 간첩이 어디에 됐다 이런 건 저는 잘 몰라요. 평택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평택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백지 상태에서 이제 평택을 이제 한번 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죠? 객관적, 그죠? 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다. 늘 이렇게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이 제가 한 번은 한 250명의 한 80대 노인분을 모시고 6.25 전쟁을 특강을 했어요. 6.25를 겪은 분을 한 250명 앉아해놓고는 제가 6.25 특강을 했으니까 이게 참 안 겪은 사람이 강의하면 더 재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니까 빙그레 웃으시는데 나갈 때 그래도 고개는 끄덕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겪었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전쟁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 많은데 제가 보는 이렇게 평택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은 여기가 일본 외부들이 몽고 침략 막 했잖아요. 강화도로 해가지고 강화도 침략을 하고 하니까 여기가 초수 간만에 차고 심하고 하니까 이 몽고군이 쳐들어오고 외부들이 쳐들어오면은 이걸 어딘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안마다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해안에서는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해안을 쭉 이렇게 방책을 해가지고 막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이제 적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 해안에다가 골대를 꽂아 놓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 방책을 세워 놓으니까 이게 안쪽은 이렇게 그죠? 거기는 자연스럽게 간척이 저절로 되는. 원래는 간척한 땅은 원래 이 쌀이 별로 안 좋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게 소금물이 막 그런 갯돈이 되니까 여기는 별로 쌀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 간척한 땅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근데 우리나라 서해에서 옛날에 일본 놈들이 일본 분 안 계시죠? 아니 서해에서 이렇게 뜸다리 부도 군산 가보셨죠? 거기 전세 병인 양요 때 1866년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본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서해안은 우리 세상에 9m가 이 밀물하고 썰물이 9m 차이 나더라 이래서 오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수 간만이 많게는 11m까지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김제평야 저기도 보면 안까지 저 김제 안까지 물이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감조하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감조하천. 그래서 감조하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해안은 원래 이렇게 절반은 바다가 됐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걸 방책을 쌓아가지고 적들을 막고 하는데 보면은 이게 간척이 안 하려고 했는데도 저절로 간척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땅에다가 이제 어떻게든 좀 곡식을 심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간척지를 제대로 만들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조선 초기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간척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다 그런 이야기는 다 들었을 겁니다만은, 근데 임진왜란이 딱 끝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임진왜란 때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한 175만 결 정도 땅이 있었기 때문에 175만 결이 세종대왕이 뻥깐 거거든. 이게 우리나라 땅이 갑자기 고려시대에 한 100만 결 됐다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결이라는 게 있는데, 결이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우리 1정부, 2정부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175만 정부를 세종대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세금을 받아 먹으니까 세금이 많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냥 북동 육진도 개척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땅도 넓히고 세종대왕은 책도 만들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막 그냥 한 80만 결, 80만 정도로 막 뚝 떨어지고 절반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임진왜란의 영향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 곡식을 잴 때 이렇게 손으로 맨 처음에 쟀거든요. 그래가지고 쌀이 많이 나는 땅은 면적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에는 150평이 한 마직이거든요. 여기는 몇 평이에요? 200평이죠. 경상도에는 150평. 그러니까 소출이 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평수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은 뭘 했냐면, 백성들이 자꾸 이제 정부에 대해서 뭐 요즘 같은 민주화 운동 벌이고 막 이러니까 세금 깎아주겠다. 공법이라는 걸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공법이라는 걸 실시했거든요. 그 세종대왕이 한 17만 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17만 호를 일일이 국민투표를 했어요.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공법이라는 걸 만들었네. 그래서 본래는 30마를 세금으로 내다가 그 1결당, 그 다음에는 비가 오거나 그 풍년이 들면은 좀 많이 내고, 또는 땅이 좋으면은 좀 더 내고, 이런 제도인 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법. 그 연분부등, 전분육등이라는데,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생산이 뭐 갑자기 늘어났겠어요. 세종 때. 세종대왕은 세율은 싹 깎아주는 거야. 그죠? 세율을 깎아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과세지를 늘린 거예요. 175만 곱하기 20. 그러니까 본래는 30말을 받는데, 30말 정도를 세금을 받는데, 그렇게 100만, 30말 곱하기 100만 결 하는 거나, 20말 곱하기 175만 결 해버리면, 그죠? 빚대기 훨씬 많죠? 그죠? 20말밖에 안 받아도 과세지를 175만 결로 늘려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논리로 조선시대를 바라보면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구나. 지금 제가 그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조선왕조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하면, 이 벼슬을 자기들끼리만 해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네? 자기들끼리만 해먹어야 되니까 이 일반 백성들이 나도 벼슬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대과는 30명 다 고정시켜 놓고, 그것도 3년 아니면 6년에 한 번씩 뽑는데, 이거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나도 말이야 과거 보고 싶은데 말이야 집에 가서 마누라가 자꾸 그냥 구박을 하고 글줄 읽는다고 하는데 저기 벼슬도 안 주고 이런다 화가 난 거예요. 조선의 남자들이. 그럼 다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이거 반란을 막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무과를 갖다가 확 이렇게 키워가지고 150, 한 번에 한 10,000명 정도 뽑아요. 근데 10,000명 정도 뽑으면은 조선왕조가 이게 관직을 줘야 되잖아요. 관직을 줄 수 있겠어요? 10,000명씩 뽑아가지고 못 주잖아요. 그러니 못 주니까 그 사람들은 보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7급 공무원 합격해놓고는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래 남자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조금씩 급료를 줘요. 그 사람들 급료를 줘가지고 하고, 야, 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여자들하고 놀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기생집에 갈 수 있게 하고,
두 번은 관비하고 놀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여자들하고 놀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이 빠져가 흘러흘러 해가지고 신윤복 그림 보면 왜 그냥 그 기생집 앞에서 왜 그 저기 막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선비들이. 그놈들이 바로 그 문과 출신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싹 꼬셔가지고 여자들 팍 붙여주니까 막 그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잘 안 한다는데. 백수? 한량이라고 그래요. 한량. 한량 들어보셨죠? 한량들. 한량이라니 날마다 이상하게 기생집 가가지고 그게 고도의 정치구나. 그런 조선이라는 어느 나라가 이게 정말 겉으로는 말이에요. 예? 뭐 공자와 맹자 같은 거. 공자 맹자 이거 아닌 거예요. 보니까 해먹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특히 왜 이런 일이 났느냐 하면은 정부가 사기를 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배가 고프거든. 배가 너무 고파요. 조선 후기에 왜 배가 고파졌냐 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한 16, 17세기에 이게 기온이 푹 떨어져 버렸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경작물, 농작물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1도가 떨어지면 높이가 한 150m가 1도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잘 안 자라는 이런 세기가 한 100년이 지속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양난으로 되게 이제 피곤해지니까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인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군인들. 예? 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왕실도 자기 돈이 다 떨어지고 자기 돈이 있어야 뭐 행세도 하고 폼도 잡고 하는데 자기 돈도 없고 있는 사람도 돈이 없어서 돈을 긁어야 되고 없는 사람은 생산이 안 돼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오게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 참 배고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기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과정법 뭐 이런 거 어려운 이야기는 집어치우고요. 그래서 아마 조선 초기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평택을 놓고 평택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먹으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귀족들은 왜 여기서 해먹으려고 하느냐면은 그래서 나는 이 귀족들이 요렇게 이제 그 고려말 조선 초가 들어오면은 우리 왕조가 세금을 걷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고려시대만 해도.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봉관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네 무슨 김씨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봉관이라는 데를 줘가지고 봉관의 대장으로 하여금 세금을 싣고 오게 하는 이런 제도였는데 조선시대 되니까 조금 이제 길이 나가지고 중앙에서 사람이 쭉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마차 끌고 이제 마차를 쭉 끌고 가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쭉 전라도로 가잖아요. 전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이 있다고. 그 길로 중앙정부가 쭉 걸어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가는 곳마다 객사를 둬가지고 아이고 중앙에서 객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세금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순찰사라 그러는데 그 순찰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길이라는 뜻을 해가지고 전라도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여기는 왜 전라도로 가는 길이죠. 길 그죠. 길이니까 길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세금 중앙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모아서 세금을 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됐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제 아까 가난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나없이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 주변의 땅을 왕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뺐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조선 전기만 더 내면 자기 땅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이 아무리 왕이지만은 자기 땅을 이렇게 뺏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왕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북벌이라는 거 하잖아요. 북벌. 조선 후기에 오면은 북벌이라는 거예요. 북벌. 이게 뭐냐면은 청나라 오랑캐한테 얻어 터졌잖아요. 영자오랑한테. 얻어 터져 놓으니까 사실은 그 북벌의 순 거짓말인데 그래도 백성들한테는 우리가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삐까번쩍하게 이제 저 훈련도감이니 뭐 수어청, 의영청 이런 오군영이라는 군대를 확 양성을 해요. 양성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서 다 이제 전쟁 나면 실제로는 지방 관아에 있는 사람만 오고 이 중앙에 자기들이 이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주로 뭐냐면 금군, 금위영이라고 하는 금군들이 지금의 서울에 이 창덕궁 주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서울 외곽선을 이렇게 막거든요. 그 왜 금국만 돈을 많이 줬느냐 하면 옛날에 이괄이라는 놈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다. 인종 어이구야 이괄이가 반란이 나니까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한테만 급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진이라는 이곳은 서울에서 관리가 내려와가지고 세금을 걷기가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 군가라가 왜 이게 왔느냐 하면은 이 지역이 옛날에는 조선왕조가 그 강 주변에 땅은 아직 그 민전인지 이게 공전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해안 지역은 물에 잠기고 안전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황무지라든가 간척지 이런 지역에다가 간척지에다가 이렇게 너희들 해먹어라 라고 이제 땅을 주는 거예요. 주면은 일반 백성한테 줘봤자 못 해먹어요. 왜냐하면 물을 떼야 되거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라도 지방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일반 백성들한테 불화해 주려고 실제로 했어요. 하도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불화를 해주고 땅을 주려고 했는데 김제 쪽이나 부안 쪽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물이 없어가지고 또 막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뭘 고민했냐면은 야 김제평야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을 톡 잘라버렸어요. 지리산에 구멍을 냈어요. 구멍을 내가지고 섬진강물 있죠. 섬진강물을 땡겨와가지고 만경강으로 이렇게 전주 쪽으로 흐르게 하는 유역 변경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적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조선시대에 여기는 이제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가에서 와가지고 땅을 이제 파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은 여기가 물이 나오면 그 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을 대가지고 조금씩 갯논 같은 것도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가 조금씩 키워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왕실이 조선 후기에 살아보려고 해봤던 곳이다. 네, 이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는 길이 이제 전라도로 가는 길이니까 여기에 역이 많겠죠. 근데 이제 역하고 아까 지금 보면은 궁이 많아서 궁방전, 그럼 이 어려운 경제 용어는 어려워서 이렇게 좀 궁방전이라고 그 왕실의 땅, 그죠? 왕자들의 공주나 왕실의 땅을 궁방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역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관찰사가 쭉 가는 길, 예? 암행어사도 가도 돼요. 그래서 암행어사 앞에 보면은 말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는 건데 그런 역을 운영하는데 참 이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 밤새도록 가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지방 관청이 많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지방 관청은 요즘은 지방에서 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 받아가지고 지방이 운영되잖아요. 시청도. 1914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지방세가 없었어요. 지방세가. 그 지방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중 지하라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또가 다 가가지고 가보면은 사또가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면은 가렴주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관청 유지비를 안 주니까 정부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걷잖아요. 세금을 지방 수령들이 걷으면은 그거를 1년 동안 상인들에게 넘겨줘요. 야, 내 이거 좀 세금 받은 거다. 너희들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좀 돌리라. 그러면 상인들은 아, 예, 받아가지고 1년간 돌리면은 그 남는 돈이 있죠. 그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아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관청.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지방에다가 일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교부금 뭐 그래도 나라가 통일되는 거 희한하죠. 그죠? 세금도 뭐 교부금을 줘야 지방은 운영되는데 지방 안 주니까 그래서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뭐라 하냐면은 임금한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예? 막 와이로라 그러지 뇌물을 막 쓰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화된 게 진상이에요. 진상을 이렇게 임금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 안 주니까 그래서 이 지방 관청에서 고민은 탁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지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보니까 또 하나가 있네. 뭐냐면은 세금을 걷잖아요. 그거를 일부를 백성에게 떼주는 거야. 이거 뭐라 그러죠? 고리대가 아니고 백성에게 떼줘가 가을에 걷는 거야. 요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황곡. 아, 황곡. 잘하시네. 어휴, 수준 높으셔. 황곡입니다. 황곡. 그걸 황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황곡이 너무 이렇게 막 그냥 그 엄청 많잖아요. 황곡을 막 빼먹고 이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냥 너무 백성들이 막 굶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진주에서 막 반란 일어나고 막 영남에서 반란 일어난 걸 분술밀란 그럽니다.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 지방 관청에 황곡을 없애면 백성들이 편안할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죽는데? 관청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관청을 둘러싸고 그 세금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걸 둘러싸고 지방의 양반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 하겠죠. 또 그 다음에 사또니까 사또도 한마디 하겠죠. 또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아전들 있잖아요. 아전 이방, 예방, 호방, 이방 어른 그러잖아요. 이방, 예방 하던 육전 아전들이 자기도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백성들의 콩고물을 놓고, 예? 황곡 그거 놓고, 양반이 들러붙고, 또 누가 들러붙는 거예요? 아전들이 들러붙고, 지방 수령이 들러붙고, 이 삼파전을 벌이는 거야.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은, 왜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 빼먹는 거 있잖아요. 그 콩나물 빼먹는 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막 그렇게 빼먹는데도 반란 일으키면 죽는다. 너희들 까불지 마 하는 게 바로 성리학인 거예요. 분수에 맞춰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나 없이 분수에 맞춰 살려고 양반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반 되는 방법. 과거 시험 쳐가지고 아까처럼 한량밖에 안 돼. 그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권세가에 붙어가지고 어디 음관직을 얻는 거야. 네, 음관직을. 음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 안 보고 뱃을 가는 거예요. 그 음관직 얻어가지고 행세하면서 말 가가지고 그 지방에 가가지고 또 행세 좀 하는 거야. 하면서 왜 어른들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괜히 이제 마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뭐 군수하고 이렇게 먹는 이런 조선 후기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이야기고 둔전도 마찬가지. 조선 후기 오니까 또 백성이 또 하나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평택 국민들이 이제 힘든 거지 이게 다 지금. 아까 훈련도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 1522년의 이야기인데 1522년까지 다도해 지방이 다도해 알죠? 신안. 다도해 지방이 조선의 왕 그 행정권이 안 미쳤어요. 섬지방에는 그래 안 미쳐가지고 거기에 섬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조선왕조가. 우리나라 되게 힘없는 나라예요. 옛날에나 그래 세월호가 뭐 문제가 있고 이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거 보면 허술해요. 세종대왕이는 세종대왕 정도가 되니까 아이고 저기 맹골군도가 저기 있구나 정도 알았지. 나머지는 금운도가 뭐지 인천 앞바다에 있다 그러고 막 그러고 앉아있던 왕들이거든. 그 정도 금운도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은 이 섬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섬을 장악을 한 게 1522년인데 다도해를 그때 우리 수군이 다도해 지역에 접근하니까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군들이 결사항전해가지고 조선 수군이 다도해 지역에 있는 그 외적들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 봤어. 지금의 조도면이죠. 조도면 진도. 조도면 딱 들어보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네. 세상에 섬에서 농사가 어떻게 지어져요? 남해안 저기 서해안은 이게 파도가 이렇게 그냥 막 물길이 새니까 막 소금물이 막 하늘로 부산에 저는 살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부산에 거제도 놀러 가시면 그게 보여요. 파도가 팍 치면 그 물보라가 섬 덮어버려요. 그러면 다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섬이. 그럼 소금에 무슨 곡식이 자랍니까? 그런데 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개를 하고 있네요. 외부들이. 하나가 뭐냐면 곡식, 하나는 그거 뭐야, 탄환. 탄환. 옛날에 탄환 뭐 이런 거는 복잡하네. 그러니까 곡식을 하고 있어서 그 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순신 장군이 보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긴 비결도 다도에 있는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조선의 수군의 능력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잘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자기공산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우리도 이제 농사를 지역을 해가지고 이 서해안 각지에 이런 막 이 갯놀이 들어오고 막 이런 지역에 마침내 벼를 심어보고 이제 보리를 심어보고 한 게 조선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아의 수입을 위해서 이런 이 강주 하천에는 이게 자꾸 이렇게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게 조선복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수계가 이렇게 있죠. 요 위에가 옛날에 그 진이면이 있던 데고 여기가 이제 팽성 있고 여기가 지금 그거 미군 기지 나오는 데죠. 네? 미군 기지 맞죠? 네.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땅은 내가 보니까 주인이 평택 시민이 아니었어요. 항상 내가 보니까 엄한 놈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주인은 다 엄한 놈들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다 평택 주민들이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 평택 주민이 자기 땅인데도 자기 주인 행세를 한 적이 별로 없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정부가 미군 기지 왜 이거 평택에 왔는가 이번에 내가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여기는 뭐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별로 이렇게 뭘 이렇게 중앙에서 군방전을 설치해도 별 소리 없었고 군전을 설치해도 별 소리 없었던 거 그죠? 그래서 늘 주인이었기 때문에 총독부가 세리 먹어본 거예요. 총독부가 먹어버리고 가지고 하니까 또 총독부 땅이 돼버렸네. 그래서 총독부가 다시 그 밑에 있는 동양 측식에서 갖다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주인이 평택 주민인데도 그 진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이 주인이 되었던 땅이 이제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그 만들어진 거죠.